여러분은 가을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솜사탕이나 달콤한 캐러멜 같은 향기가 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는 어쩌면 개수나무가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찧고 그 옆에는 개수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달나라 개수나무와 우리가 공원에서 만나는 개수나무는 같은 나무일까요? 오늘은 동요에 나오는 개수나무의 학명과 역사, 자생지와 종류, 식물학적인 특징과 조경가치, 그리고 달나라 개수나무에 얽힌 에피소드까지 개수나무의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수나무의 정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수나무의 학명은 세르시디필름 자포니쿰입니다. 개수나무과 개수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성 교목입니다. 학명 가운데 세르시디필름은 박태기나무를 뜻하는 세르시스와 잎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자포니쿰은 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은 카츠라 트리라고 합니다. 개수나무의 자연적인 분포 중심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에서는 개수나무를 연향수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에서 혼슈, 시코쿠와 규슈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고 중국에서도 산지의 스배한 숲을 중심으로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원이나 수목원,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서 개수나무를 쉽게 볼 수 있지만 국제적인 식물 분포 자료에서는 우리나라를 개수나무의 원래 자연 분포 지역이 아니라 해외에서 도입되어 재배되는 지역으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수나무를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잎입니다. 개수나무의 잎을 자세히 살펴보면 둥근 원형에 가까우면서 잎 아랫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쁜 하트 모양처럼 보입니다. 잎 가장자리에는 작고 둥근 톱니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개수나무의 매력은 계절에 따라 잎의 색깔이 계속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봄에 새 잎이 나올 때는 붉은색이나 자주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녹색으로 변하여 여름에는 풍성하고 시원한 녹음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이 오면 잎이 노란색과 주황색, 붉은빛 또는 연한 분홍빛을 띠면서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수나무는 단풍이 아름다운 대표적인 조경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개수나무는 일반적으로 암수딴그루입니다. 즉 수꽃이 피는 나무와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암나무의 꽃이 수분되면 작은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작은 씨앗들이 자랍니다. 따라서 개수나무를 감상할 때는 꽃보다는 잎과 수형, 가을 단풍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수나무 최고의 비밀은 바로 향기입니다. 개수나무는 꽃에서 향기가 강하게 나는 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에 잎이 노랗게 물들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독특한 향기가 나타납니다. 개수나무 낙엽에서 나는 이 달콤한 향과 관련된 대표적인 성분 가운데 하나가 말톨입니다. 말톨은 달콤하고 구수한 향을 느끼게 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 개수나무 아래를 지나면 나무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먼저 향기로 존재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독특한 향 때문에 개수나무를 케이크나무라는 뜻의 쿠엔바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가을이면 자연이 만든 디저트 가게처럼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개수나무가 조경수로 사랑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향기의 매력 때문입니다. 봄에는 붉은빛이 도는 어린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색잎이 풍성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가을에는 화려한 단풍과 함께 달콤한 향기를 선물합니다. 겨울이 되면 잎이 모두 떨어진 뒤 가지와 줄기의 아름다운 구조가 드러납니다. 따라서 개수나무는 공원이나 넓은 정원에서 독립수나 녹음수로 이용하기 좋습니다. 이제 개수나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는 동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달나라 개수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달을 바라보면서 달 속에는 개수나무가 있고 그 아래에서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동요와 동화에서도 개수나무는 달을 상징하는 나무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에서 바라보는 저 개수나무가 바로 달나라의 개수나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중국 고전의 달 전설에는 개, 한자로 개라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에서 개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개수나무라고 부르는 세르시디필름, 자포니쿰만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향기가 강한 목서류나 계피와 관련된 나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달의 개나무 전설은 오늘날 은목서, 영어로 오즈맨서스라고 부르는 향기로운 나무와 연결해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달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개수나무와 우리가 공원에서 보는 개수나무를 식물학적으로 같은 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로 중국에는 달의 개수나무와 관련해서 더욱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오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강은 벌을 받아 달에 있는 거대한 개수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오강은 매일 도끼로 개수나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어 상처를 내면 그 자리가 곧바로 다시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베어도 개수나무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강은 영원히 개수나무를 베어야 하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강의 이야기는 끝없이 반복되는 일이나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일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개수나무에는 근대 식물학의 역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이 서양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많은 서양 식물학자들이 일본의 식물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수나무도 유럽과 북미에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교 아놀드 수목원에는 19세기 후반 일본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오래된 개수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조경수를 넘어 일본의 식물이 서양에 소개되던 초기 식물학 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과도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수나무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공원과 식물원에서도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개수나무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봄에는 붉은 어린 잎을 내밀고 여름에는 초록색 하트 모양의 잎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며 가을에는 노랗고 붉은 단풍과 함께 솜사탕처럼 달콤한 향기를 퍼뜨리며 겨울이 되면 모든 잎을 내려놓고 조용히 다음 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달나라 개수나무와 오강의 전설까지 개수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운 조경수가 아니라 전설을 모두 품고 있는 특별한 나무입니다. 이번 가을 공원이나 길가에서 달콤한 캐러멜 향이 느껴진다면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를 올려다보면 수많은 하트 모양의 잎을 달고 있는 개수나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채널 꽃과 나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